여러분, 재물포 북측 사례 보셨죠?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칭 효창 역세권 민간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소유주님이 볼만한 자료가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면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현물보상 신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재물포 소유주님들의 현물보상을 몇 부지 신청하여 이분들의 보상금에 대한 분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현황을 보면은 재물포 총 소유주는 834세대이고 신청하신 분은 396세대입니다. 그러면 신청 비율은 47%입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가장 눈에 띈 것은 신청 비율이었습니다. 도심공공주도 복합사업에 본지구가 지정이 되려면 소유주분의 몇 프로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67.7%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물보상은 67% 이상은 신청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모두 다 아파트를 가지게 꿈꾸면서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한 비율은 47%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새 아파트를 가지길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내 보상가가 도저히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포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상금 분포 현황을 보면 1억 이하가 125명, 2억 미만이 100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이걸 신청을 했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이분들은 아무래도 전매하려고 손해는 크게 보았지만 그나마 전매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메꾸려는 생각에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 실제 아파트를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평수가 크신 분들, 즉 최소 40평 가까이 되시는 분들만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고 그분들만이 등기를 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들 제가 공공천성 측에서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은 재물포랑 우리 구역은 전혀 틀리다고 말씀하시지만 재물포와 저희하고는 단지 부동산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돌아가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공천성 측에서 나눠준 자료인데 여기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업의 구조가 동일하며 거의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단지 진행 단계만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재물포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저희 구역에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포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빌라나 작은 단독주택 소유주분들은 분담금이 감당할 수 없어서 대부분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포의 분양세대는 3497세대인데 원주민이 신청한 세대는 396세대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9%는 IH가 분양하는 것입니다. IH가 가져가는 개발 이익이 어마무시하네요. 다음으로 이 자료를 보면 사업 수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 페이지를 보면 재물포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특이하게 IH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IH와 재물포 리츠 둘이서 공동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리츠가 무슨 개념인가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리츠에 대해서 나오는데 리츠는 모든 산업 손익의 귀속 주체이고요. 여기서 IH의 역할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주체입니다. 리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인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은 인턴도시공사에서 리츠를 설립한 출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출자 현황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눠져 있고, 자기 자본은 투자를 리츠로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 자본이란 융자와 수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인 자본은 융자로서는 민간이 35%를 민간 자본, 즉 은행에서 빌리고 기금에서 14%를 빌립니다. 그 다음 분양 등 수입에 의해서 45%가 채워집니다. 자기 자본에는 재무적 투자자와 IH,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재무적 투자자를 보면은 페이지 8페이지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험사 등 6개 기관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6개의 기관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가 467억 원을 투자를 하고 IH가 195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현대건설과 대림 ENC로서 그 두 회사가 34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은 1,002억 원입니다. 재물포 공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2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람, 즉 이분들이 리츠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분들의 지분대로 사업 이익을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또 리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리츠는 공동사업 시행자이며 모든 산업손익의 기속주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재물포 북측의 사업 개발 이익은 이들 리츠가 투자한 만큼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 수지를 보면은요, 이 사업 수지는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수지란 총 회수비에서 총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 즉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판매비, 리츠 운영비 등을 말하며, 이 금액이 1조 8,452억 원이고, 총 회수비는 분양, 매각 수입, 운영 수입 등에서 2조 386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포 북측의 사업 이익은 얼마이냐면 1,934억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총 사업비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상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보상비는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의 보상가를 지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토지 등 소유주분들은 이 사업에 있어서 개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그 리츠 구성에 있어서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리츠 구성에 있어서 자기 자본을 지출한 사람이 리츠의 구성원인데, 여기에 보면 리츠의 구성에 재무적 투자자, IH, 민간 사업자는 들어가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토지 등 소유자는 개발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대상임을 또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을 때 사업 수지는 결국은 개발 이익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느냐 하면 1,934억 원이 남는데, 이 1,934억 원을 리츠를 구성한 재무적 투자자, 인천도시공사, 민간 사업자가 각각 지분대로 나눠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나눠가는지를 보면은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익이 얼마큼 나눠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19페이지 참고 16페이지를 보면 자녀재산 배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천도시공사는 자본인 195억 원을 출자를 해서 자녀재산 배분액이 431억 8,600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 195억 원을 빼면은 얼마를 가져가는 게 되죠? 약 237억 원, 즉 240억 가량을 IH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DLENC는 자본을 180억을 투자해서 이분들은 자녀 재산이 399억 원, 그래서 자본을 빼면은 DLENC는 218억을 약
218억, 즉 220억을 가져가고 현대건설은 159억을 투자해서 자녀 배분액이 353억, 즉 이 자녀 재산 배분액에서 자본금을 빼면은 190억 원의 이 수익을 챙겨갑니다. 재무적 투자자는 467억 원을 투자해서 자녀 재산 배분액이 885억 원이고 자본금을 빼면은 이 재무적 투자자는 418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가져가는 개발 이익은 아예 하나도 없죠. 우리가 만약에 민간 개발을 했으면 전부 우리 소유주들이 나눠 가져야 될 이러한 개발 이익을 저희 소유주들은 단 한 개도 오로지 15%의 분양가 할인만 받고 나머지 개발 이익은 전부 다 이렇게 리츠를 구성한 회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